완벽한 범죄. 과연 가능할까요?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는 그런 범죄 말이에요. 오늘은요, 바로 이 완전 범죄라는 아슬아슬한 경계를 파고드는 정말 기묘한 미스터리 소설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한적한 시골길, 깊은 밤입니다. 순찰하던 경찰이 차 한 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차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바로 이런 믿을 수 없이 기이하고 섬뜩한 광경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운전자는요, 너무나 침착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파티에 쓸 마네킹이에요. 실제로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냥 생명 없는 인형 같아 보였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만약에 그 경찰의 눈이 틀렸던 거라면 어떨까요? 그 마네킹들 사이에 진짜 사람이 숨어 있었다면요? 바로 이 의심 하나가 단순한 교통검문을 순식간에 끔찍한 사건의 시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건요, 정말 거대한 미스터리의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이에요. 네, 방금 그 섬뜩한 장면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단편소설집 완전 범죄 연구에 실린 6가지 이야기 중 하나의 오프닝입니다. 일본의 고전 미스터리 작가 사노요를 향한 오마주가 담긴 작품이기도 하죠. 보통 우리가 완전 범죄라고 하면 범인이 안 잡히는 거, 용의선상에도 안 오르는 거,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그게 전부일까? 하면서요.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정교한 심리전, 속임수, 그리고 범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 되는 그런 지적인 게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책에는 또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네킹 이야기는 정말 시작에 불과한데요. 몇 가지만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떠세요? 비리 스캔들 때문에 죽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까지 된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심 한복판에서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땅에 묻힌 시신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정말 유령이라도 나타난 걸까요? 자, 이번엔 고전적인 밀실 미스터리입니다. 한 재벌 총수가 밖에서 잠긴 호텔방에서 죽은 채 발견돼요. 그리고 5일 뒤에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글쎄 수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옛날 비서한테 70억 원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언장에 위조된 글자가 하나 있고 그걸 공개했던 변호사는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뭔가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이건 정말 심리적으로 파고드는 이야기인데요.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남편에게 어느 날 낯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그 내용은 죽은 아내가 사실은 어두운 이중 생활에 강요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알던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전부 거짓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니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요. 이 책에서 아마 가장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정말 기묘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설, 그러니까 허구의 이야기가 현실의 증거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읽은 베스트셀러 소설이 그냥 소설이 아니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그것도 자살 과정을 너무나 상세하게 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 젊은 여성이 유명 소설가를 찾아가서 바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의 소설은 허구가 아니라고요. 한번 보세요. 소설하고 현실이 어디까지 똑같은지. 등장인물 아버지가 자살하는 것, 비밀 생명보험 증서, 심지어 딸의 어릴 적 비밀 별명까지. 모든 게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아요. 작가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오죠. 바로 아버지의 유품에서 이 소설가의 명함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명함과 함께 발견된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그에게 팔았다. 대가는 나의 죽음이다. 딸아, 네가 내 이야기를 꼭 마무리해다오. 이 쪽지 한 장 때문에 이건 단순한 표절 의혹이 아니라 살인사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소설가는 그냥 이야기를 훔친 걸까요? 아니면 최고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한 사람의 죽음을 직접 설계한 걸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책이 말하는 완전 범죄는요, 단순히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지적인 도전, 일종의 게임인 셈이죠. 형사, 가족, 심지어 범인 스스로까지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이들이 추구하는 완전 범죄입니다. 이 책 속의 범인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보세요.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마네킹 속에 사람을 숨기고 대역을 써서 자살로 위장하고 유언장을 위조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죠. 심지어 소설을 살인의 각본으로 쓰고 죽은 사람의 휴대폰이 울리게 만들거나 기억 자체를 조작하기도 해요. 이건 그냥 범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관객으로 만드는 한편의 연극을 연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풀리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작가가 독자들에게 아주 교묘한 단서와 함정들을 던져놓은 거죠. 자, 이 완벽해 보이는 범죄의 허점을 찾아봐 하고 말을 거는 것처럼요. 이건 독자에게 보내는 일종의 도전장인 셈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작가가 설계한 이 완벽한 범죄의 트릭을 먼저 간파해낼 수 있을까요?